옛날 조선 청주 땅에 젊은 선비가 살았다. 그의 이름은 이도연. 그는 세상의 학문과 이치를 탐구하는 데 열심이었으나 특히 책 속에만 갇힌 지식이 아닌 백성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지혜를 찾아 기록하는 데 몰두하기 시작했다. 오직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찾아 기록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아 산과 들을 헤매다 어느 날 한 시골 마을의 낡은 한옥에 다다르게 되었다. 낡았지만 정갈한 마루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주름진 손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고 총명했다. 할머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기이한 이야기들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혹은 알려졌어도 그 참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요. 이야기라. 세상 모든 것이 이야기인데 그중에 어떤 이야기를 찾는가? 제 나이 또래 되는 이들에게 해주실 이야기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도연의 청의 할머니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사람들은 내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는 눈을 씻고 보아야 믿을 만한 기이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야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아픈 이야기라네. 그대는 어느 쪽을 듣고 싶으시오? 둘 다 듣고 싶습니다, 할머님. 세상의 모든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빛이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는 듯 멀어졌다. 그 옛날 자식도 없이 가난하게 살던 백발의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장잔의 집에 가서 배를 짜거나 밭을 매주며 간신히 얻어먹고 살았다. 어느 날 땡볕 아래 밭을 매다 호미 끝에 무언가 툭 걸리는 것을 느꼈다. 흙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새하얀 알 하나. 아니 이게 뭐야? 무슨 알이 이리도 큰 게야? 보통 알과는 다른 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알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알을 솥에 넣고 삶기 시작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삶아진 알을 맛있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알의 맛에 할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할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만삭의 몸으로 움직이느라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게다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그냥 들은 채 만체했다. 글쎄, 저 늙은 할미가 웬 배를 불렸대? 참말로 기이한 일이로세. 그거 참. 늙은 것이 무슨 수로 아이를 가진다 말인가? 얼마 후 할머니가 홀로 산통을 겪고 마침내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아기는 사람이 아닌 꿈틀거리는 작은 구렁이의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치며 아이를 탯줄째 보고는 순간 얼어붙었다. 으악, 이게 뭐야? 내가 낳은 것이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할머니는 이내 구렁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렇지만 그 구렁이는 흉측한 외모와 달리 밤이 되면 사람의 말소리를 내고 깊은 학식을 뽐냈다. 할머니는 그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숨기기 위해 커다란 뒤주 안에 삿갓으로 덮어 보살폈다. 구렁이는 뒤주 속에서 책을 읽거나 할머니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님, 이 책에 이르기를 세상의 이치는 이러저러 하요. 쉿, 조용히 하거라. 누구라도 들으면 또 무슨 말들이 나올지 모른다. 할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구렁이는 뒤주 안에서 학문에 몰두하며 놀라운 속도로 지식을 흡수했다. 그의 지혜는 날마다 깊어졌다. 한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장잔의 집에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큰딸은 아름답고 총명했지만 교만하여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고 둘째 딸은 평범한 외모였으나 질투가 많아 언니를 부추기며 항상 남을 험담하곤 했다. 그중 막내딸은 호기심 많고 순수한 구석이 많았다. 할머니 집에 기이한 구렁이 아들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져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던지곤 했다. 글쎄, 그 할미가 낳았다는 아들이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라지 뭔가. 밤마다 뒤주에서 기이한 소리가 난다잖아. 동네 처녀들마저 구렁이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장잔의 딸들도 호기심이 생겼다. 구렁이라니. 어찌 그리 흉측한 것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인가. 그래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었니? 정말 구렁이인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인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장잔의 세 딸이 차례로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그렇게 할머니의 허름한 부엌 앞에 딸들이 서 있었다. 첫째 딸이 아들을 보여달라고 하자 할머니는 무뚝뚝하게 미역국과 쌀밥을 가져다 주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첫째 딸은 내키지 않았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 음식을 가져와 건넸다.
그러자 할머니는 뒤주 삿갓을 슬며시 들어 올려주었다. 뒤주 삿갓이 들어 올려지자 안에서 구렁이의 몸이 꿈틀거렸다. 첫째 딸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할머니는 묵묵히 다시 삿갓을 덮었다. 하마터면 이 흉측한 것을 볼 뻔했네. 저것이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뭐람? 아이 징그러워. 첫째 딸과 마찬가지로 둘째 딸이 할머니의 집에 와 있었다. 그녀는 언니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할머니는 같은 요구를 했고 둘째 딸은 마지못해 음식을 내밀었다. 내 아들이 보고 싶으냐? 어머나, 어찌 저리 징그러운 것이. 둘째 딸 역시 구렁이의 모습을 보자마자 혐오감을 감추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허둥지둥 도망쳐 나갔다. 할머니는 변함없이 차분한 얼굴로 삿갓을 다시 덮었다. 드디어 막내딸이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녀는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정성스러운 태도로 미역국과 쌀밥을 준비해왔다. 할머님, 평안하셨습니까? 작은 정성이나마 올리니 부디 편히 드십시오. 그래, 내 아들을 보고 싶으냐? 할머니가 삿갓을 들어 올리자 구렁이의 기이한 모습이 드러났다. 막내딸은 언니들과 달리 놀라거나 혐오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눈빛으로 구렁이를 응시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막내딸이 이제야 찾아뵈옵니다. 막내딸은 뒤주에 다가가 그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구렁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막내딸을 보았지만 그녀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시선에 조금씩 경계심을 풀었다. 아이고, 할머님. 세상에 이런 귀한 분을 낳으셨군요. 이리 아드님이 멋지시니 구렁이 선비님이라 부르면 되겠사옵니까? 막내딸이 아들을 구렁이 선비라고 부르자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금세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첫째 딸과 둘째 딸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던 것이다. 막내딸은 구렁이 선비에게 정성껏 준비해 온 음식을 권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의 학식과 지혜에 감탄하며 그의 겉모습은 잊은 채 그의 내면에 깊이 매료되었다. 구렁이 역시 막내딸의 따뜻한 마음과 편견 없는 시선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다. 선비님의 말씀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땅의 이치처럼 깊습니다. 이 막내딸이 감히 배우고 싶사옵니다. 그대의 마음은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구나. 막내딸은 여느 날처럼 할머니와 구렁이 선비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구렁쇠 선비는 막내딸이 떠난 뒤에도 한참을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막내딸이 돌아간 뒤 구렁이 선비는 흉측한 외모를 가진 자신을 개의치 않고 정성을 다하는 막내딸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품게 되었다. 결국 구렁이 선비가 먼저 할머니에게 막내딸과의 혼인을 간청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게 장자의 막내딸을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 소인은 이제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사옵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시면 소인은 칼과 불을 들고 이 세상을 모조리 엉망으로 만들고 차라리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갈 것이옵니다. 할머니는 그의 뜻밖의 간청과 기이한 위협에 당황스러웠다. 어찌 흉측한 구렁이를 사람의 귀한 딸에게 보낸단 말인가. 할머니는 그날 장자네 집으로 향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 돌아왔다. 구렁쇠 선비는 뒤주 안에서 할머니를 채근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다. 알았으니 잠자코 기다려보거라. 그냥 무작정 찾아간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니? 내 다시 다녀오마. 며칠 뒤 할머니는 다시 장자네 집을 찾아갔다. 망설임 끝에 구렁이 선비의 청혼을 어렵사리 전했다. 장자 내외는 기겁했고 언니들은 펄쩍 뛰며 막내딸을 말렸다. 아이고, 세상에 내 귀에 무엇을 들었단 말인가? 어찌 사람의 자식이 구렁이와 혼인한단 말인가? 막내야, 제발 정신 차리거라. 저런 흉측한 것과 어찌 평생을 함께한단 말이냐. 하지만 막내딸은 확고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언니들. 저는 그분의 겉모습이 아닌 그분 속에 빛나는 선비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혼인을 원하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막내딸의 단호한 태도에 장자 내외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언니들은 너무 놀라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혼인이 결정되자 마을은 이 기이한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그렇게 혼례 당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구렁이 선비가 나올 할머니의 집을 애워쌌다.
구렁이 선비는 냇물에 몸을 씻고 바지랑대를 타고 담을 넘어 초래청으로 향했다. 그의 기이한 모습에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며 손가락질했다. 저것이 정령 사람의 혼인이란 말인가? 막내딸이 제 명을 재촉하는구먼. 하지만 막내딸은 태연히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서방님,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그렇게 혼례식이 치러지고 밤이 깊어졌다. 구렁이 선비는 각시의 눈앞에서 허물을 벗고 빛나는 선비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의 아름다운 모습에 각시는 숨을 헛들이켰다. 각시, 내 허물을 그대에게 맡기니 부디 잘 간직하여 주시오. 이것을 잃으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오. 나는 하늘에 죄를 지어 이 구렁이 탈을 쓰고 세상에 태어났소. 허나 그대를 만나 비로소 이 허물을 벗게 되었으니 이제 그대만이 내 진정한 각시오. 구렁이 선비는 각시에게 자신의 허물을 남기고 다음 날 길을 떠났다. 각시는 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허물을 소중히 품에 간직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막내딸의 행복과 남편의 뛰어난 능력에 질투심이 극에 달한 언니들이 막내딸의 방에 몰래 숨어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 흥, 저 흉측한 것과 혼이 나요. 어찌 저리 행복해 보이는 거지? 그래, 저 허물을 태워버려 그자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자. 막내가 이렇게 구렁이랑 사는 것을 언니로서 어떻게 두고 본단 말이야? 언니 안 그러우? 언니들은 구렁이의 허물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가져가 밖에서 활활 태워버렸다. 고약한 냄새가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언니들은 만족스러운 듯 마주보며 웃었다. 하하, 이제 저 흉측한 구렁이가 어찌 돌아오겠느냐. 이제 막내도 정신 차리고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져야 해. 막내를 향한 질투에 눈이 먼 언니들은 막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이 없었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각시가 인기척을 느끼고 마당으로 달려나온 것이다. 불타는 연기 속에서 남편의 허물이 타들어가는 것을 본 각시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안 돼, 서방님의 허물이, 서방님. 마침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던 구렁이 선비는 그 냄새를 맡고 자신의 허물이 타는 냄새임을 직감했다. 아, 내 허물이 타는구나. 그는 집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그대로 사라졌다. 막내딸은 신랑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불타는 재 속에서 절망했다. 이 모든 것은 서방님의 허물을 간수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니 내가 나의 서방님을 찾으러 나서야겠다. 막내딸은 신랑의 허물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자신을 탓했지만 그 슬픔에 오래 머물지 않고 신랑을 찾아 나설 결심을 했다. 그녀는 몸에 먹물옷을 걸치고 머리에 고가를 써서 중에 행색을 차린 다음 등에 바랑 하나를 걸머쥐고 무작정 길을 나섰다. 각시는 남편을 찾아 고된 여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첫 번째 시련으로 땀 흘리며 논을 가는 농부를 만났다. 어르신, 혹시 제 구렁이 선비님을 보셨는지요? 구렁이 선비라. 농부는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이렇게 말했다. 우선 이 논을 다 갈아준다면 그대의 길에 보탬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각시는 갈 길이 멀게 느껴졌지만 신랑을 찾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노라 다짐을 하고 나선지라 선뜻 돕겠다고 했다. 각시는 호미를 들고 죽으림을 다해 논을 갈았다. 흙투성이가 되고 손발이 부르텄지만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냈다. 논을 다 갈아준 각시는 농부에게 다시 다가가 간절히 물었다. 어르신, 약속대로 논을 다 갈아드렸으니 이제 제 서방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응? 서방님은 보지 못했으나 저기 저 까치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자네의 길을 알려줄 것이오. 농부의 말에 각시는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 까치를 바라보았다. 까치집 안에는 배고파 울부짖는 새끼 까치들이 보였다. 막내딸은 지친 몸을 이끌고 나무 위에 앉아있는 까치에게 향했다. 혹시 구렁이 선비를 보지 못했소? 구렁이 선비, 우리 새끼들에게 먹이를 구해주면 그대의 길을 가르쳐 주겠소. 생명에게 어찌 외면할 수 있으리. 각시는 숲속에 썩은 나뭇가지 밑을 들추고 돌 틈새를 헤집으며 벌레를 찾아다녔다. 쑥대밭 사이를 맨손으로 뒤지거나 축축한 낙엽을 헤쳐가며 역겨움을 참고 꿈틀거리는 벌레들을 한 옴큼 주워 까치집에 넣어주었다. 까치 새끼들이 벌린 주둥이에 벌레들을 넣어주니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까치님, 이제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었으니 제 서방님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자네 서방님은 저 산 너머 검은 빨래와 흰 빨래가 수북한 곳에 계신 할머님께 가보시오. 그 할머님께서 길을 알려주실 것이오. 까치의 말에 각시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길을 나섰다. 세 번째 시련으로 각시는 어느 산골에서 빨래를 하는 늙은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 앞에는 검은 빨래와 흰 빨래가 수북했다. 할머님, 혹시 제 서방님을 보셨는지요? 이 늙은이의 빨래를 다 해준다면 내 서방님을 찾는 길을 알려주마. 검은 것을 희게, 흰 것을 검게 빨아오너라. 각시는 할머니의 요구에 따라 빨래를 시작했다. 묵묵히 빨래를 하면서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곤에 절었지만 이제 곧 서방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각시가 마침내 할머니의 모든 빨래를 마쳤다. 검은 빨래는 눈부시게 휘어졌고 흰 빨래는 먹물처럼 검게 변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각시를 바라보았다. 오냐, 너는 이제 겉모습만이 아닌 그 안의 진실과 세상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 내 서방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할머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각시에게 구렁이 선비가 있는 곳과 그곳에 다다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알려주었다. 각시의 얼굴에 비로소 희망의 빛이 감돌았다. 각시가 힘겹게 길을 걷는 동안 마을에 퍼진 소문이 그녀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구렁이 선비가 훌륭한 학식과 훤칠한 외모로 마을의 이름을 떨치고 있으며 이미 새로운 각시를 얻으려 한다는 소식이었다. 각시의 얼굴에 충격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들었소? 저 멀리 고을에 구렁이 선비가 나타났는데 훤칠한 외모의 학문이 천하일품이라더군. 그러게 나도 들었네. 이제 새로운 각시를 맞아들일 참이라더군. 서방님, 정녕 저를 이렇게 떠나시오. 새 장가를 들려 하신단 말입니까? 가실 때 가시더라도 이대로는 못 보내드립니다. 각시는 배신감과 슬픔 속에서도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그녀의 목적지는 이제 명확해졌다. 각시는 지친 몸을 이끌고 걷고 또 걸었다. 할머니가 알려준 곳에 다다르자 휘황찬란한 등불과 떠들썩한 악기 소리가 먼 곳까지 들려왔다. 구렁이 선비가 머무는 화려한 저택이었다. 밤늦도록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수많은 하객들이 연회를 즐기며 구렁이 선비의 뛰어난 재능과 빼어난 인물됨을 칭송했다. 과연 구렁이 선비님, 학문뿐 아니라 그 빼어난 인물됨도 지녔으니 하늘이 내린 분이로세. 구렁이 선비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새각시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어딘가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공허해 보였다. 각시는 중에 행색을 하고 잔치를 몰래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은 신랑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지만 낯선 새각시의 모습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서방님, 저를 잊으시고 새각시와 살아가려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게 어찌 이리 잔혹한 일을. 각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잔치 구석진 곳에 몸을 숨겼다. 한밤중 구렁이 선비가 홀로 잔치 분위기에서 벗어나 별채로 들어섰다.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물벗은 몸을 어루만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막내딸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자신의 기이한 출신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자리하고 있는 듯했다. 헌각시를 떠나왔으니 이제 정령새 각시와 함께 남은 생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술잔을 들어 홀로 술을 마셨다. 그의 눈가에는 헌각시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각시가 조용히 별채로 들어섰다. 구렁이 선비는 각시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녀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서방님, 이 몸이 이제야 찾아뵈옵니다. 그대가 어찌 여기에? 구렁이 선비는 각시의 등장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각시를 외면하려 했었다. 그러나 각시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사랑을 본 그는 결국 시험을 제안했다. 나는 이미 새각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 그대가 정녕 나와 살고 싶다면 저 새각시와 시합하여 이기시오. 그리해야만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오. 서방님의 뜻이라면 이 몸이 그 어떤 시합이라도 마다치 않겠습니다. 구렁이 선비는 세 가지 시합을 제시했다. 새각시는 그의 옆에 서서 자신만만하게 각시를 노려보았다. 첫 번째 시합은 우물에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길어오는 것이었다. 구렁쇠 선비는 새각시에게는 가볍고 화려한 꽃동이와 화려한 꽃신을 주었다.
선비님께서 주신 이 꽃동이라면 물 한 방울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꽃신을 심고 어찌 물을 흘린단 말입니까? 반면 구렁이 선비는 본 각시에게 무겁고 투박한 가래동이와 거친 나막신을 내밀었다. 서방님의 뜻이라면 이 가래동이와 나막신으로도 물을 길어오겠습니다. 두 여인은 우물가로 향했다. 새각시는 가벼운 꽃동이를 들고 우아하게 걸었으나 물을 길어오는 도중에 몇 방울 흘리고 말았다. 반면 각시는 무거운 가래동이를 이고 투박한 나막신을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길어왔다. 그녀의 동이에는 물이 가득 차 넘실거렸다. 구렁이 선비는 두 여인의 시합을 심사했다. 그는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각시의 진심과 정성에 더 마음이 끌리는 듯했다. 새각시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두 번째 시합은 수수께끼 풀기였다. 구렁이 선비가 먼저 수수께끼를 냈다. 새 중에 제일 큰 새는 무엇인가? 새각시는 온갖 새 이름을 대며 답을 찾으려 했었다. 봉황이옵니다. 아니면 독수리이옵니까? 어찌 그리 어려운 문제를 내시옵니까? 하지만 각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답했다. 새 중에 제일 큰 새는 먹새이옵니다. 옳거니. 구렁이 선비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두 번째 수수께끼가 이어졌다. 고개 중에 제일 넘기 힘든 고개는 무엇인가? 새각시는 여러 산봉우리와 고개의 이름을 줄줄이 댔다. 한양 가는 세제이옵니다. 아니면 중령이옵니까? 어찌 그리 난해한 질문만 하시옵니까? 그러나 각시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고개 중에 제일 넘기 힘든 고개는 보릿고개이옵니다. 구렁쇠 선비는 두 번의 시합에서 각시가 우위를 차지했음을 선언했다. 새각시는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구렁이 선비와 각시를 번갈아 보았다. 이제 마지막 시합이 남았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오. 마지막이라니요. 제게 아직 기회가 남았다는 것입니까? 호랑이의 눈썹 세 가닥을 뽑아와 망건관자를 만들면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을 것이오. 구렁이 선비의 말에 새각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호랑이는 마을 근처 깊은 산에 사는 사나운 맹수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각시 또한 잠시 놀랐지만 이내 굳은 결심을 한 표정이었다. 새각시는 호랑이 눈썹을 뽑아 오라는 말에 절규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술수가 통하지 않자 분노와 함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호랑이 눈썹이라니 정녕 저를 죽이려는 심산입니까? 이 미천한 여인에게 어찌 그런 잔혹한 시험을? 새각시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거나 구렁이 선비에게 매달려 애원했다. 그러나 구렁이 선비는 냉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외면했다. 결국 새각시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곁에 있던 고양이 3마리를 붙잡아 그 눈썹을 뽑았다. 헌각시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굳은 얼굴로 시합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투박한 나막신을 신은 채 호랑이가 산다는 험한 산속으로 들어갔다. 음산한 분위기와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녀를 위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과 굳은 의지가 그녀를 나아가게 했다. 한참을 헤매던 각시는 호호백발 할머니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으로 가게 되었다. 할머님, 호랑이 눈썹을 뽑아오라 하니 이 미천한 몸으로 어찌해야 할까요? 두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짐승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리지 않고 가장 깊은 곳을 헤아려 주거라. 이 늙은이의 엉덩이 밑으로 들어와 숨으려무나. 호호백발 할머니의 말씀에 각시는 깊이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각시가 호호백발 할머니 엉덩이 밑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어흥 소리가 나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들어와 방 안에 넘실거렸다.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아, 내가 사람인데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 잔말 말고 와서 여기 눕거라. 이를 잡아야 할 것 아니냐? 호호백발 할머니는 이를 잡는 척하다가 눈썹 하나를 쏙 뽑았다. 그렇게 각시는 호호백발 할머니의 지혜로 두 번째와 세 번째 호랑이에게서도 눈썹을 하나씩 얻을 수 있었다. 할머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고맙기는. 이제 내 갈 길을 가거라. 내 서방님을 만날 때가 되었으니 남은 길을 헤아려 나아가거라. 할머니는 각시에게 구렁쇠 선비가 있는 곳과 그곳에 다다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알려주었다. 각시는 호랑이 눈썹 3가닥을 들고 구렁쇠 선비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혼인잔치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각 씨는 망건관자를 만들어 구렁쇠 선비에게 내밀었다. 그는 각 씨의 손에 들린 망건관자와 그 옆에 서 있는 세각 씨의 초라한 고양이 눈썹 망건관자를 번갈아 보았다. 각씨, 그대가 해냈구나. 이제야 진정 내 짝을 찾았소. 서방님, 이 몸이 서방님을 위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사옵니다. 구렁이 선비는 세각 씨에게 고개를 돌려 차갑게 말했다. 그대는 진정한 내 각씨가 아니오. 이 집에서 떠나시오. 세각 씨는 분노와 절망에 찬 표정으로 구렁이 선비와 각 씨를 노려보더니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채 저택을 떠났다. 구렁이 선비와 각 씨는 비로소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서로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백년해로하며 부부의 연을 이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며 도연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어떤가? 내 이야기가 마음에 드는가? 고즈넉한 한옥의 대청마루에는 정적이 흘렀다. 이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어르신, 그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인가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할머니는 이도연의 물음에 가만히 웃기만 했다. 그녀의 깊은 눈빛은 세월의 흐름과 세상의 이치를 모두 담고 있는 듯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나지막이 물었다. 못 믿겠는가?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떠한가?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그 할머니가 자식처럼 주워다 기른 아이가 있었다네. 어릴 적 위증을 알아 다리를 심하게 절었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흉측하다며 구렁이라 불러댔네. 흉측한 다리 때문에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뒤주 안에 숨어 지냈지만 지극정성으로 괴팍했던 성질도 점차 온화하고 밝게 변했네. 훤칠한 외모에 천재적인 재능으로 어떤 학문이든 빠르게 터득했고 글과 그림, 음악에도 뛰어나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 허나 세상은 그 아이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오직 장자네 막내딸만이 그 아이의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고뇌와 무한한 가능성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이지. 할머니는 도연을 지그시 바라보며 덧붙였다. 세상의 모든 신랑들이 구렁이 선비 같은 구석이 하나씩은 있지 않은가? 안 그런가? 도연의 얼굴에는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된다는 표정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럼 각 씨가 신랑을 찾아 나선 뒤 만나게 된 상황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아, 자네도 역시 그 질문을 할 줄 알았네. 모두들 그 질문을 하곤 하니까. 막내딸이 집을 떠나 신랑을 찾아 나서면서 만나게 되는 일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네. 먼저 농부를 만나 죽으림을 다해 논을 가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 해야만 하는 노동과 책임을 의미하지. 혼인 전에는 부모 아래에서 편히 살았던 이들도 혼인 후에는 혼자가 아닌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 이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때론 매우 힘들고 지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말이야. 그리고 까치에게 벌레를 주워 먹이는 행위는 자녀에게 양육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헌신을 뜻하는 것이라네. 어떤가? 이해가 가는가? 점점 납득이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도연의 표정을 보며 할머니는 지그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이것이 제가 간절히 찾고 있던 이야기였어요, 어르신. 그런데 그 할머니의 빨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산골에서 빨래하는 늙은 할머니가 청했던 검은 빨래를 희게, 흰 빨래를 검게 빨아 오라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지혜를 의미했지. 검은 빨래를 희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단점이나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까지도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흰 빨래를 검게 하는 것은 자신의 고집이나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네. 노인의 연륜과 경험은 역시 무시 못할 것이라네. 안 그런가? 도연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뭔가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할머니가 엉덩이 밑으로 들어와서 숨으라고 했던 것이군요. 어른의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배우라는 의미였네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 바로 그거라네. 할머니가 호랑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잠자코 보고 배우라는 것이지. 이렇듯 나이는 괜히 먹는 게 아니라네. 우리 노인들의 지혜와 연륜을 무시하지 말게나. 할머니의 해설에 도연은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아, 그렇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할머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었군요. 이제야 이 이야기가 더욱 믿음직스럽게 들립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네.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눈을 감고 마음으로 보아야만 비로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법이지. 도연은 고개를 숙여 할머니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다.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서책에 정성껏 기록하며 이 기이한 이야기가 담고 있는 깊은 진실을 세상에 전하겠다 다짐했다. 바깥에서는 매미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고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렇게 물었다. 저 어르신, 그렇다면 구렁이 선비의 허물을 태운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똑똑히 들어두게. 자네도 장가를 들거들랑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하게. 마을 사람들이나 언니들이 구렁이 선비를 입에 아무리 올려대도 눈도 꼼짝 않고 혼례를 치른 막내딸을 기억해 보시게. 부부의 삶이란 서로에게 그러해야 하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지아비, 지어미를 믿고 사랑하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일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혹시 그 막내딸이 어르신이십니까? 할머니는 대답 대신 웃어 보이더니 손을 흔들며 도연을 배웅했다.